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잘한다 38%로 최근 7주간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 31%, 무당청 25%로서 처음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별 호감도에서도 지지와 호감도는 다릅니다. 호감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 33%로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은 25%입니다. 국민의힘은 호감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세가 멈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그 현상은 계속 지금 고정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구조입니다. 즉 잘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쪽은 지역적으로는 광주, 전라도 71%나 됩니다. 그리고 연령 계층으로는 40대가 47%로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령별에서 20대가 포함된 이 18세에서 29세 사이는 잘 못한다가 50%나 됩니다. 잘 못한다 50%. 그러니까 20대, 50대, 60대가 잘 못한다가 50% 이상으로서 갔습니다. 이 30대, 40대 요청이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도 30대에서는 잘못한다 49, 잘한다 43인데 40대는 47대 47로 갔습니다. 지금 40대가 달라지기 직전이라고 보면 대체로 정확합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이유에서 뭘 가장 잘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19 대처를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되고 또 지난 주말에 민노총 집회를 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해가지고 여론의 지탄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 문재인 지지층에는 그게 먹혀들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이게 문재인이 잘하는 것 중에서 1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 이게 20%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 이유가 딱 두 가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대책 잘한다. 외교 잘한다. 근데 이게 맞느냐 이거겠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 그리고 자기 편인 민노총 집회를 허용한 것이 이번 재확산 아닌 대확산이죠. 대확산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층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외교 국제관계를 잘한다면은 한미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럼 파탄지경 아닙니까? 더구나 이제는 문재인이 저자세가 되어 가지고 정세균 전 총리 고백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스가 총리 쪽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다. 이런 굴욕적인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또 외교의 목표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북핵 제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더 만들었습니까? 더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실패죠. 외교적 고립, 대실패인데도 문재인 지지층의 눈에는 그게 잘한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잘한다고. 제가 문재인을 비판하지만 지지층을 좀처럼 비판하지 않는데 이 두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수행 부정평가, 문재인은 뭐 때문에 잘못한다고 생각하느냐에서는 제 1등이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35%,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10%, 인사 문제 6%뭐 이런 쪽으로 쭉 나와 있고, 여기서는 코로나 대처 잘했다는 사람이 1%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보는 데서 문재인 지지층과 문재인 반대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토론을 하든지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데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그게 토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당 지지도 추세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32%에서 31%로 떨어지고, 이 국민의힘은 32%를 유지해 가지고 32대 31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근 아니라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처음입니다. 이게 정당 지지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개인 지지도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이게 정치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즉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2024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은 사실은 이 국민의힘보다는 바깥에 있는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이 이 중도층을 잡아서 이 중도층과 젊은 층이 반문재인으로 돈 것, 요게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로 흡수된 것과 연관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이준석 20대 30대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과 다시 연동되어 가지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문재인 지지율보다는 정당 지지율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의당 3%,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열린민주당 3%, 정의당 5%, 기타 1%, 무당층이 25%나 되는데, 이 무당층을 또 분석을 해보면은 무당층이라고 하지만은 현재로는 국민의힘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뭐 대충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잘한다가 지지가 52%고 국민의힘은 8% 안 됩니다. 이렇게 호남에 구애를 해도 국민의힘은 지지율 아직도 8%입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51%, 부산, 울산, 경남은 국민의힘 지지율 42%. 점점
호남과 영남이 자신의 색깔대로 가고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경상도의 지지율 결집, 경상도가 국민의힘 중심으로 지지율이 뭉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5%, 인천, 경기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4%로서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보수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좀처럼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인데, 여기 20대를 중심으로 한 이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5%, 더불어민주당이 23%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20대가 반민주당으로 돌았다. 반민주당으로 돌았다. 그죠? 40대는 압도적으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2%입니다. 이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직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23, 더불어민주당은 36%나 됩니다. 사무관리직은 사실은 고학력, 고소득입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삶에 좋은 영향이 왔다, 이런 이야기죠. 정시에 퇴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봉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문재인 지지한다. 그러니까 40대 사무직 종사자, 한 사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의 고정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고정지지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특이한 사항은 이겁니다. 요사이 내가 보수란 사람이 늘었어요. 전 국민의 약 28%가 내가 보수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30%,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26%로 줄었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때는 37%까지 갔는데 10%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뭐라고 할까요? 자신감을 회복했다. 보수가 자신감을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지지층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백신과 관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확보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접종을 해서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다 하고 선언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겠느냐, 그게 내년 선거 직전에 가겠느냐, 아니면 요사이 이 상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겠느냐. 코로나가 결국 작년 4.15 총선을 결정했듯이 코로나가 내년 대선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이가 가장 잘하는 게 코로나 대처고 외교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지층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